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톰슨의 전자의 발견에 이어서 러더퍼드의 원자핵의 발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누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어떤 입자를 밝혀냈는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먼저 러더퍼드가 수행한 실험입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실험을 수행을 했어요. 앞에서 음극선처럼 알파 입자를 쏘아줌으로써 이 입자들이 산란되는 실험 결과를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산란이 목적은 아니었겠지만 실험 결과 산란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일단 알파 입자는 무엇일까요? 알파 입자는 헬륨의 원자핵을 의미합니다. 헬륨의 원자핵이 가진 특징은 기본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질량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상대적으로 질량이 크고 그 다음에 속도도 상대적으로 빨라요. 그래서 이 알파 입자는 질량도 크고 속도도 빠른 입자예요. 그래서 이 입자를 쏘아줍니다. 그래서 쏘아주는데 먼저 실험 설계, 실험 장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방사성 물질을 발사하는 이 발사체를 먼저 준비해 두고요. 그리고 이 방사성 물질에는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 입자가 있지만 여기서는 헬륨의 원자핵인 알파 입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박을 원자 1개 두께 정도로 얇게 펴요. 왜 얇게 피냐면 이 방사성 물질 알파 입자를 발사했을 때 지금 이 금박으로 표현된 이 판을 투과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매우 얇게 펴니다. 우리는 한 가지 원자와 알파 입자 1개의 영향을 보고 싶은 건데 원자 여러 개가 알파 입자에 영향을 줘버리니까 우리 예측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박을 원자 1개 두께만큼 매우 얇게 펴줍니다. 물론 1개만큼 얇게 펴는 게 쉽진 않아서 책에서는 예시로 한 3개 정도 두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실험 결과, 예측된 결과를 먼저 그려봅시다. 알파 입자를 발사하면 톰슨의 실험 결과대로 대부분의 경우 이 금박을 통과해서 지금 네모칸 친 이 지점에 전부 다 발견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통과해서 정면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대부분은 이 위치에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부 알파 입자들이 크게 산란하거나 또는 튕겨져 나가는 등의 예상과는 다른,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통과했지만 일부가 크게 휘거나 튕겨져 나온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일단 일부가 크게 휘거나 튕겨져 나왔다는 것에서 크게 휜다라는 것은 알파 입자와 그 다음에 이 금박의 원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부딪히지 않고 영향을 주고받았을 때 서로 밀어냈다 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밀어냈다 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부딪히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는 힘, 즉 전기적인 힘이 작용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알파 입자와 똑같은 양전하를 가진 입자가 원자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튕겨져 나왔다라는 것, 수업 시간에는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튕겨져 나오려면 나보다 질량이 훨씬 큰 무언가에 부딪혔을 때 내가 튕겨져 나오게 되죠. 즉 알파 입자보다 질량이 훨씬 큰 무언가가 원자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봤을 때 원자의 질량이 무한대로 커질 리는 없으니까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이 한 점에 모여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즉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로 관측 결과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통과했으니까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에요. 그런데 일부가 크게 휘거나 튕겨져 나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원자의 중심에 질량이 크고 양전하가 응축된 입자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입자를 원자핵이라고 부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러더퍼드 원자핵의 발견 실험에서 만약에 돌턴의 원자 모형이었다면 돌턴의 원자 모형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단한 공 모양의 딱딱한 입자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알파 입자가 다 산란을 일으켜야 돼요. 관통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가 막혀있는 쪼개질 수 없는 입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톰슨의 전자 모형, 푸딩 모형이 맞았다면 내부에 음전하가 전자의 형태로 골고루 퍼져 있고 그리고 내부는 텅 비어 있으니까 대부분
그대로 통과하거나 아니면 매우 약하게 휘어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통과했지만 일부가 크게 휘거나 튕겨져 나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원자핵이 따로 존재한다 라는 걸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 행성 모형이다 라고 부르는 원자 모형이 제안이 돼요. 중심에 원자핵을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원운동하는 형태로 모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다음에 보어의 원자 모형이 새로 나오게 되죠. 그 이유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일부 틀렸기 때문인데 한계점이 있어요. 일단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러더퍼드의 모형에 따르면 수소는 연속 스펙트럼을 가져야 되는데 수소는 선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러더퍼드 모형에서는 전자와 양성자가 양성자가 아니죠. 전자와 원자핵이 언젠가는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 핵 붕괴를 일으키기 때문에 원소 또는 원자가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언젠가는 모든 원자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 역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좀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원자핵을 발견하고 와서 이제 똑같은 실험을 질소기체에다가 수행해 봤더니 이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이전보다 가벼운 입자가 튀어나왔다 라고 해서 질소기체의 알파 입자를 충돌한 결과를 통해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 이전보다 가볍다는 건 원자핵에 비해서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자를 우리가 아니죠, 러더퍼드가 양성자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의 제자인 체드윅이 체드윅은 이름까지는 알아둡시다. 체드윅이 베릴륨에 이번엔 알파 입자를 충돌시켜 봤는데 그 결과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튀어나왔고, 그래서 이걸 중성자다 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 중성자가 발견되고 나서부터는 드디어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동위원소의 존재까지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실험을 통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친 원자핵, 즉 원자핵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기 이번 영상에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현대적인 원자 모형, 보어의 전자궤도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